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 정신과 창의성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한찬송 목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에버노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였는데 오늘은 에버노트가 아닌 업노트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버노트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저도 이제 업노트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업노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업노트 기본 기능들 그리고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기본 기능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업노트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업노트라고 검색해 주세요. 위에 보면 업노트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업노트 사이트 눌러주시고요. 업노트에 대한 기본 기능들이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업노트는 기록하는 앱입니다. 폴더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이렇게 하이라이트나 색깔 넣는 거, 이탈릭체 넣는 거, 언더바 넣는 것 등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에서 다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동기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 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도 있고요. 웹클리퍼는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클릭함으로 인해서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업로드 안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것을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는 이렇게 버전 기록들이 있는데요. 내가 기록한 것들을 과거 버전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내가 모르고 다 지웠다 하더라도 그 전에 기록한 것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잠금 장치가 있어서 노트북이나 또 모바일에서 이렇게 암호를 걸어서 보지 못하도록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PDF로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록한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과 카톡으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웹 링크를 통해서도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링크를 보내면 그 사람은 업노트 안에 있는 그 노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구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평생 쓸 수 있게끔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최대 50개까지 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노트는 현재 1년에 거의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구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4만 4천 원만 내면은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아이폰, 또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에서도 다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모든 것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메모 앱을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설치를 해서 제 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노트를 이제 설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새 노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 노트가 생기게 되었죠. 여기에 이제 입력 창에다가 입력을 쓰게 되면 되는데 스포츠 정신과 창의성. 이제 보통 강의를 들을 때 맨 위에 제목을 쓰고요. 거기 옆에 교수님 이름을 쓰면 좋겠죠. 맨 밑에 보면은 H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H1, 2, 3, 4가 있는데요. 1 하게 되면은 글씨가 더 크게 되고요. 맨 밑에 6으로 하면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글씨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가장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굵게를 한번 눌러볼까요? 굵게를 누르면 글씨가 더 두꺼워졌죠. 옆에 기울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자, 언더바 밑줄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취소선도 있고요. 텍스트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 제거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노란색 이렇게 훨씬 더 눈에 띄게 됐죠. 그리고 할 일 목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 목록, 강의 잘 듣기, 강의 고 복습하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글씨가 약간 흐려집니다. 이렇게 할 일 목록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전 목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스포츠 정신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밑에 번호도 있습니다. 1. 축구, 농구, 야구, 탁구, 뭐 이런 식으로 번호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가기 누르면은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앞으로 가게 하면은 또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또 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내어쓰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접을 수 있는 섹션.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스포츠의 종류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섹션도 있고요. 인용 부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훨씬 눈에 띄네요. 자, 코드 블록, 이런 거는 제가 잘 쓰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링크 추가가 있는데요. 링크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스포츠 정신이란 무엇인가? 여기를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가지고 링크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www.naver.com 이렇게 하게 되면 누르면 네이버가 나오겠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포츠의 종류, 스포츠의 종류 누르시고 여기다가 요걸 누른 다음에 운동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종류 여기다가 링크 추가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제 스포츠의 종류를 누르게 되면 그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운동 100개를 맞춰보세요. 3초 뒤 정답이 나옴. 이런 식으로 링크를 넣을 수가 있고요. 글씨 안에다 링크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동영상을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동영상 삽입이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축구 전 자, 여기 위에는 링크를 복사해 주시고 이 땡땡땡에서 동영상 삽입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하면은 이렇게 동영상도 안녕하세요, 맹피셜. 바로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요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니까 살펴보지 않고요. 자,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위에 보면 또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미지 삽입, 파일 삽입, 테이블은 이제 표입니다. 표. 4대4 이렇게 하게 되면은 표가 있고요. 표 색깔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셀 배경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요.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가운데 정렬, 여기 보면 텍스트 가운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정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니까 플러스 이미지 삽입 있잖아요. 이미지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과 울산 제가 이거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미지 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삽입하면 이제 HWP 파일, 뭐 PDF 파일 이런 것도 여기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PPT 파일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삽입 하면은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고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서 가장 상단에 이렇게 항상 고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즐겨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즐겨찾기 이쪽에 이렇게 생기게 됐죠. 여기 이쪽에 웹 링크를 통해 공유를 누르게 되면 링크 복사를 통해서
카톡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공유 중지. 자, 그리고 버전 기록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2, 3분 단위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복구를 누르면은 이전 버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최근 버전으로 돌아오고 싶으시면 복구 누르면 최근 버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버전들이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모르고 지웠어도 과거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기 땡땡땡 버튼 누르면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내보낼 때 PDF로 내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PDF로 내보내기. 자, 한번 내보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했던 것들이 이렇게 PDF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동영상은 이렇게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까지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인쇄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도 가능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지통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휴지통으로 넣게 되면 휴지통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만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 안에 담겨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우기 하면은 이제 완전 삭제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복구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업노트가 실수로 이렇게 지워지거나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을 내가 원하는 창으로 이렇게 두 개의 창을 놓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복제를 누르게 되면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 링크 복사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붙여넣기. 그럼 요걸 누르면 여기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자, 여기 있는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 왼쪽 위에 사이드바 숨기기를 누르게 되면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 보게 되면 할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 체크박스가 있는 것들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 지우게 되면 할 일이 두 개가 되고 미분류는 세 개가 되겠죠. 여기는 체크박스가 있지만 여기는 체크박스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여러 노트북이 있습니다. 여러 노트북과 노트. 이 개념은 노트북은 폴더를 의미합니다. 폴더. 노트북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축구 전술 만들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눌러서 만들기 하면 축구 전술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축구 전술, 그 다음에 축구 선수, 축구 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색깔을 제가 편집 눌러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편집 누르고 색깔을 바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게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또 하나의 폴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걸 하나는 묶을 수 있는 건 축구라는 거겠죠? 축구라고 만들고 요거를 편집해서 여러 노트북이 아니라 축구 안에 들어가게끔 업데이트. 여기도 편집을 누르고 여러 노트북이 아니라 축구 업데이트. 여기도 편집 여러 노트북이 아니라 축구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축구라는 폴더 안에 축구 선수, 축구 전술, 축구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펩 과르디올라의 감독의 자료가 있으니까 요거를 맨 밑에 보면 여러 노트북의 추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고 축구 전술에다가 누르게 되면은 이제 요게 축구 전술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폴더 안에 집어넣는 것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업노트의 기본 기능들이었습니다. 업노트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한글에다가 내가 자료를 많이 놓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게 뭐가 있었냐면
한글 파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자료를 보려면 이걸 두 번 클릭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하고 시간이 한참 걸려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오고, 나오고, 나오죠. 근데 이거를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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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야 돼요. 제가 원래 공간으로 가게 되면은 저의 설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시간에 지체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색 기능 할 때 여기 위에 검색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엘리야라고 검색하게 되면 제 설교 중에서 한찬송의 설교라는 폴더 안에서 엘리야가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설교 제목에는 엘리야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이 노트 제목에는 엘리야가 없지만 설교 중간에 엘리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자, 여기 설교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인데 중간에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라고 있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런 파일을 내가 검색할 때 이렇게 찾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엘리야가 파일 제목에 엘리야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강의를 듣더라도 업노트에다가 하게 되면은 검색하기 더 좋고 요 자료들이 바로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태블릿 PC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갖고 다니게 되면 핸드폰에서 업노트를 키고 업노트에서 새 노트를 누른 다음에 핸드폰으로 작성하고 타이핑하게 되면 집에 와서 노트북을 키면 블루투스 키보드로 핸드폰에서 업노트로 작성했던 것들이 이렇게 노트북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기능이 사진을 찍는 게 있는데 사진 찍기 중에서 텍스트 스캔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제 핸드폰 업로드의 특징이 노트북 업로드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업로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보면은 연필 표시가 있잖아요. 누르면 새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문서 스캔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린트물을 받았을 때 이게 종이만 찍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배경들은 다 지워주고 딱 종이랑 글씨만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스캔 기능이거든요. 이 종이를 갖다 대게 되면 종이만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됐죠? 그다음에 왼쪽 위에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문서만 글씨랑 문서만 찍고 옆에 있는 배경들은 다 지워주고 이렇게 자동으로 스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도면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로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완료.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요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 파일이 바로 컴퓨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핸드폰으로 그림을 그린 것과 스캔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핸드폰과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통하여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제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웹클리퍼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롬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웹스토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업노트를 영어로 써야 됩니다. 업노트 웹클리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고 설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오른쪽 위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업노트 장점 이건 이제 브런치에다가 이렇게 업노트 사용기를 올렸네요. 이렇게 내 업노트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항상 업로드 연결하게
하면 업노트 사용기 지금 방금 올린 그 글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림도 같이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글씨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걸 해볼까요? 펩 바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자, 여기 티스토리에 누가 올렸네요. 이렇게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업노트 웹클리퍼. 자, 누르고 열기 하면은 지금 방금 본 자료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의 정보들을 내 업노트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내 핸드폰에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링크도 있어서 원소스가 어디서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료가 내 업노트 안에 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작게 줄일 수도 있고 크게 늘릴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기본 설명과 그 다음에 자료들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